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하루 능력 2급 실기 2024년도 기출문제 8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지금 컴퓨터 하루 능력 2급 실기를 문제를 풀 때요. 순서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사람마다 푸는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40분 동안 풀어야 되고 점수는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순서도 전략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은 세 문제가 나오죠.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기본 작업 2번과 3번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분석 작업 1번, 2번을 풀어주시고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하고 차트를 풀어야 되겠죠. 그거를 풀고 나서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문제는 5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참 애매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데이터 입력을 다 풀고 나서 다시 또 함수로 돌아와서 애매한 함수 문제를 시간이 될 때까지 푸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작업 순서를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작업 순서, 푸는 순서를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 작업 1번부터 보실 건데 요 기본 작업 1번은 어떻게 돼요? 기본 작업 1번은 시트에 어디에다가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 시트에다가 옮겨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실 때는 A3 셀에 클릭을 해서 아래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또 놓고 아래로 입력을 해주셔야 빠르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 문자 데이터인지 숫자 데이터인지 정렬을 좀 잘 확인해 보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열의 너비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절을 하거나 하시면은 안 돼요. 그대로 보이는 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기본 작업 2번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은 셀 서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문제가 나오니까 문제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시고 꼼꼼하게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면은 A1부터 H1 여기 영역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 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요 홈에 있는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그다음에 여기 셀 스타일이 나와 있는 여기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여기 없는 내용들을 들어갈 땐 요 자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셀 서식이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도 되고 단축키가 또 있었죠. 컨트롤 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상황에 맞게 더 익숙한 방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 요 가로를 여기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글꼴 크기는 얼마로 바꿔주면 돼요? 16. 그리고 굵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는 셀이 병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C4부터 C6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C4부터 C6이에요. 여기죠. 그래서 요거는 맞춤에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바뀌어주고 그 다음에 C7부터 C10, C7부터 C10은 이렇게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B4부터 B12 영역은 B4부터 B12 영역은 간단한 날짜로 바꾸라 그랬어요. 셀 서식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은 사용자 지정 있죠? 여기에서 요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H4부터 H10은 쉼표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쉼표 스타일 여기 보이죠?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바뀌어요. F4부터 F10은 요 문제를 좀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위해서 숫자 앞에다가 별을 표시를 하라 그랬고요. 숫자 뒤에다가는 또 개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앞에는 별, 그죠? 별표.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2개, 뭐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표시 예를 보게 되면 이다라고 하면은 별 2개. 0이다 그러면 0별 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0자가 입력이 된 거는 0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우리 여기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주시면 되죠. 0의 0으로 표시하는 거는 요거 0이에요. 근데 이거를 0이 아닌 샵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숫자가 0이 입력된 거에는 이 예제처럼 0개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0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다가는 뭐 넣어주시면 돼요? 별.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큰 따옴표 앞에다가 이렇게 별을 넣어주시면 되고 뒤에다가는 개자 넣어야 되겠죠? 큰 따옴표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개.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형식에다 입력을 하니까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보기에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별 2개 별 여기 별 2개라고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숫자 앞뒤로 뭐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A3부터 A3부터 H10은 모든 테두리 그리고 여기 글꼴에 가면 테두리 있죠?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되고요. A3부터 H3 아래는 이중 테두리 글꼴에 가서 이중 테두리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4번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요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 기본 작업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3번에는 나오는 유형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선 조건부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그림 복사, 연결된 그림 복사 이렇게 7가지 종류들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A4부터 여기 A4부터 F16 여기에 영역에서 항목이 모이고 대출이고 지출의 구분, 지출 구분 여기 지출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오른쪽 끝에 있는 글자가 카드로 끝나면서 금액이 평균을 초과하는 행 전체의 무늬 스타일을 50% 네, 무늬색을 표준색, 연한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이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조건이 몇 개냐면요. 조건이 몇 개지를 한번 좀 볼까요? 여기 항목의 대출이고 하나 지출 구분의 오른쪽 끝 글자가 카드로 끝나면서 2개 금액이 평균을 초과하는 조건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예요. 그죠? 그래서 AND가 나왔어요. 라이트가 나온 거는 지출 구분의 오른쪽 끝 때문에 그 다음에 평균을 초과하는 것 때문에 이 에버리지 함수가 나온 거죠. 그럼 AND는 왜 나왔어요? 조건이 여러 개니까. 그러다 는 하시고 AND를 적어주세요. 함수를 내가 직접 쓰면 가로를 열어야 되겠죠. 뭐가? 항목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요 지금은 $A, $4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는 A4가 절대 참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요것도 비교해야 되고 여기 밑에도 비교하고 여기 밑에도 비교해야 되죠. 그럼 A4, A5, A6이에요. 그러니까 열은 절대 참조가 돼야 되고 행은 변화는 혼합 참조로 셀 주소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F4를 2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F4를 몇 번 눌러요? 2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는 얘가 뭐여야 된다? 대출 조건 하나가 다 됐어요. 조건 1번을 다 하고 두 번째 조건을 쓸 때는 쉼표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출 구분에 여기 지출 구분에 오른쪽 끝에 있는 두 자리 그래서 그 두 자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RIGHT 어디 여기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F4를 몇 번? 2번을 눌러줘야 돼. 끝에서 몇 글자? 2글자가 필요하죠. 얘가 뭐가 나오면 카드가 나오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 왼쪽과 오른쪽이 같냐 안 같냐 이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형식을 적을 때는 셀 주소, 부동호, 값의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금액이 요 금액이죠. 얘도 F4를 2번을 눌러주셔서 열이 절대 참조로 바뀌어주셔야 됩니다. 얘가 평균을 초과라고 하는 부동어는 얘가 초과죠. 얘가 미만이고 그러니까 우린 초과로 요걸로 넣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초과 넣어주시고 평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야 돼요. AVER, AGE 가로 열고 어디에? 금액의 평균값. 여기에서 금액의 평균값은 하나의 값이죠. 그러니까 절대 참조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엔드에 대한 엔드가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조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에 들어가서요. 여기 채우기에 여기 무늬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무늬색, 무늬 스타일. 그래서 무늬 스타일을 50회 회색, 50% 회색 요거고, 그다음 무늬 색은 표준색에 있는 연한 녹색 요거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대출이어야 되고요. 끝이 카드로 끝나고 평균을 초과한 게 나와야 돼요. 대출, 카드 끝, 평균 초과. 대출, 카드 끝, 평균 초과. 되어 있는 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건 조건부 서식 문제 중에서 조금 그래도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 작업은 맨 나중에 하고요. 분석 작업으로 가볼게요. 분석 작업에서는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통합이라는 거 나올 수도 있고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정렬 및 부분합, 그리고 가상 분석에 있는 목표가 찾기,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표 이렇게 6가지 중에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데이터표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찾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셔틀코 매출액 표는 판매 가격, 판매 수량, 할인율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거다. 매출액을 계산한 거래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과 할인율.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판매 수량. 여기에 할인율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판매 수량은 여기에서 입력된 거에 여기 보면은 행에 입력되어 있는 거고 여기 할인율은 열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데이터표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요 식을 여러분들이 요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가져올 때는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뭐를 이용해서 는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는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87,750원이라고 하는 요 매출액의 식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포함한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뭐 가상 분석 있죠. 여기에 가서 데이터표 넣어주시면 행입력. 행은 아까 뭐라 그랬어? 판매 수량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다 판매 수량을 클릭해 주시고 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할인율. 이렇게 행과 열만 잘 입력을 하게 되면 구분만 잘 하시게 되면 데이터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채워졌죠. 여러분들 이게 잘했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판매 수량이 이쪽에 보면은 6이 있어요. 판매 수량이 6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할인율이 2.50 그럼 여기죠. 그 여기에 있는 요 금액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요 금액이 87,750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제대로 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분석 작업 2번. 여기는 목표가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과일 매출액표에서 순이익의 합계. 순이익의 합계는 여기에요. 그죠? 여기 어디 셀? G9예요. G9가 지금 현재는 25만 9천 원인데 얘가 얼마가 되게 하려면 30만 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 있는 과일 중에서 누구의 판매? 여기 멜론의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멜론 발음이 이상하네요. 요 멜론의 지금 판매량은 20개예요. 근데 요 20개가 이제 몇 개로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가상 분석에 목표가 찾기 여기 들어가 주시면 수식셀은 여기 지구 찾는 값은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얼마로? 3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그다음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요 멜론의 판매량이라 그랬죠. 이 셀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현재 20이에요. 그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목표가 현재가 바뀐 거 보이시죠? 아까는 20이었는데 지금 얼마로 바뀌었어요? 27로 바뀌었고 순수익의 요 합계는 얼마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3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요 분석 작업이 1번과 2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그럼 이제 다음 매크로,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여러분들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하나는 셀서식에 관련된 거, 하나는 계산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버튼을 먼저 만들어요. 버튼이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매크로를 뭐예요? 기록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든 매크로를 어떻게 한다? 지정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버튼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버튼은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여기 H2, H3에 만들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H55 텍스트를 서식으로 또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사각형이 여러분들 직사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직사각형이에요. 그냥 사각형이 아니고.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 양식 컨트롤에 있는 요거죠? 요거를 말해주고 H2 여기서부터요. H2부터 H3 이건 Alt키를 누르고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 셀 단위에 딱 맞춰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나중에 써도 되고요. 요 매크로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통화 문서가 돼야 돼요. 매크로 만들 때는 요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이름을 뭐로 써주라 그랬어요? 평균으로 써주라고 했습니다. 평균. 이렇게 해서 버튼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 버튼은 어떤 거예요? 기본 도형에 있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삽입해서 도형에 사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어디에다가 H5부터 H6부터 H6에다가 딱 맞춰서 그려주시고 이름을 뭐라고 써주시냐면 여기다가는 서식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문제에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를 정가운데로 맞추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춤에 들어가서 정렬을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맞출 필요가 없죠? 그러면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으로 하라 그랬어요. 에버리지 함수로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지정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커서를 바깥쪽에다 놓고 계산을 할 때 여기 들어가는 거야. 바깥쪽에다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평균 바로가기 키는 생략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어야 돼요? 현재 통화 문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가 기록 중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지금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는 가로 열고 국어 그 다음에 플러스 영어 플러스 수학이 들어가 있는 셀은 2, 3셀이에요. 그죠? 2, 3 선택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가로를 닫고 가로 닫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나누기 얼마? 3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는 요 체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러고선 기록 중지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다 셀을 클릭을 하고 기록 중지를 눌러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매크로 바깥쪽에다 클릭을 하고 또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을 뭐라고 써야 돼요? 서식이라고 적어주시고 현재 통화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매크로가 기록이 중지라고 떴어요.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B2부터 F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에 가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하라 그랬어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 요 채우기 색을 연한 파랑 요거죠. 연한 파랑으로 바꿔주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빈셀을 바깥쪽에 있는 빈셀을 클릭을 하고 개발 도구에 다시 들어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셔야 되겠지. 그럼 매크로 두 개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매크로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튼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마우스를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오른쪽 버튼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나와요. 흔들지 말고 눌러야 요 매크로 지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서 평균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죠. 확인. 여기서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다시 가서 이번에 뭐 눌러요? 서식. 이렇게 클릭을 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잘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차트. 차트는 여러분들 총 5문제가 나와요. 5문제 중에 한 문제씩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 들어가서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얘를 지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우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차트를 수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3월 지출 계열과 그 다음에 융, 오락, 의료비, 의료미, 신발 항목을 차트에서 제거해서 이 차트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이 차트 필터 여기를 들어가서 지금 어떤 거요? 3월 지출을 없애래. 그쵸? 그리고 아까 어떤 거 없애라 그랬죠? 여기 한번 다시 가서 문제를 보면 유용 오락이었어요. 유용 오락 의료비. 다시 가서 유용 오락 의료비 그 다음에 의료미 신발 빼주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 범위가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정을 하고 차트 종류를 원형 차트로 바꾸래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를 여기 원형 있는 이 원형 차트 얘로 바꿔주래요. 차트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범례를 위쪽에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플러스에 들어가서 이 범례 있죠. 범례의 위치를 어디로? 위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 위쪽을 표시하고 밝은 색일의 윤곽선, 색 채우기, 자주 강조 사이의 도형 스타일을 바꾸라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요. 맨 끝에 가면 이 서식이라는 거 있죠? 이 도형 스타일. 여기 들어가서 밝은색 1의 윤곽선 색 채우기 파란 강조 자주 강조사네. 자주 강조 4번 요거죠. 이렇게 밝은색 1 윤곽선 색 채우기 자주 강조 4번 눌러주면 요거 그대로 바뀝니다. 3번은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데이터 레이블을 항목 이름 백분율 바깥쪽 끝에다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에 기타 옵션으로 들어가셔서요. 먼저 뭐를 항목 이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백분율 나와야 돼요. 지시선은 나오라는 말 없었으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 끝에다가 지정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조각을 여기 가서 첫째 조각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첫째 조각을 135도로 바꾸래요. 그래서 이거 바꿀 때는 여기 안에 있는 게 계열이잖아요. 이 계열에 선택을 해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첫째 조각이 나와요. 0도로 되어 있는 거를 135도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 모양이 같죠? 그쵸? 모양의 회전 방향이 같게 됐어요. 자, 차트의 영역은 이쪽이 차트 영역이죠? 이 부분을 눌러서 도형 채우기의 질감, 질감을 파랑 박엽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차트 윤곽선의 두께는 3비트로 바꾸래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면 돼요. 채우기는 됐고 테두리에서 윤곽선의 여기 너비 두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얼마로? 3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윤곽선의 색은 요 색은 표준색 뭐로 바꿔주래요? 요 파랑.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두껍게 바뀐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 문제 5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렇게 다 풀고 나면 저장 버튼 눌러주고 함수 문제를 풀러 이렇게 오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1번 함수를 지금 보시게 되면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 클릭을 해주고 표 1에서 학교가 309, 이 학교가 309에 해당이 되는 309인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의 평균을 영역에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 내림에서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중에 무슨 함수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릿수는 1 써야 되겠지. 자릿수는 1이다. 에버리지 if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먼저 나온 결과를 라운드 다운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서 자릿수를 얼마를 지정해요? 1. 어떤 수를? 요 에버리지 if로 구한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로 다시 추가로 들어가 주셔서 에버리지 if로 들어가요. 그러면 에버리지 if에 들어갔을 때 지금 여러분들 뭐예요? 학교가 에버리지 if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이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은 요 학교야. 학교에서 조건이 누구예요? 309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에버리지 렌즈에 들어가서 여기는 계산 범위예요. 계산 범위는 이 부분이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77.25인데 한 자리는 버리니까 자릿수가 얼마로 나와요? 77.25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div로 나온 이유는 이거 왜일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요거는 하나를 구해서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버리지 if에서 요 범위, 조건이 들어간 이 범위는 여기도 똑같고 1차 시험도 똑같고 2차 시험도 똑같고 3차 시험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절대 참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야. 절대 참조를 안 하면은 답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리고 조건은 똑같이 상공고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 범위는 여기서는 1차, 여기서는 2차, 여기서는 3차니까 이 셀 주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77.2고 다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 부분, 요 조건 범위는 그대로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요 상공고가 들어가 있는 요 조건의 범위는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지만 계산 범위는 어떻게 돼요? 1차 시험이었다가 2차 시험이었다 3차 시험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 참조를 안 하면 아까 저처럼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여기가 이상하게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표 2에서 학교가 세일고인. 학교가 누구인요? 여기 세일고에 해당이 되는 학교가 세일고에 해당이 되는 국어 점수의 평균에서 국어 점수 평균을 뺀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 점수의 평균에서 국어 점수의 평균을 빼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때는 디에버리지로, 요 국어 점수의 전체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로 구하면 되죠. 그런데 학교가 누구에 해당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세일고라 그랬기 때문에 조건을 여기다 써야 돼요. 조건을 L2, L3에다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 주셔야 되냐면 학교, 그 다음에 어디 고등학교, 세일고 그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디에버리지를 써주시고 요게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은 여기 국어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필드 열번호는 4번. 아니면 이 국어에 있는 이 필드명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조건은 여기에요. 이렇게 구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답은 세일고에 해당이 되는 국어 점수의 평균값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빼래요. 빼기를 눌러주시고 뭐에 대한 거? 국어 점수의 전체 평균. 그러니까 여기서 에버리지 AVERHE 여기 들어가서 국어 점수 전체를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를 닫아주면은 요 값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1.2가 나옵니다. 세일고인 국어 점수의 평균에서 국어 점수 평균을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번 문제. 2번 문제는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3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 3번 문제는 표3에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중 두 과목 이상이 80점 미만이면 공백, 그렇지 않으면 합격으로 결과에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여기에서 김만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 점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이 꼭 어떻게 돼야 돼요? 80점 미만이어야 돼요. 두 과목 이상이 80점 미만이면은 공백, 그렇지 않으면 합격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if 함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세 칸이 나오잖아요. 그럼 창값은 공백. 근데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합격이라고 써주면 돼. 뭐가? 요 세 과목의 결과가 요 카운트 if로 구해야 되겠죠. 이 결과가 뭐가 나온 거? 80점 미만인 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과목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평균의 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 이상은 나오면 되겠지. 그죠? 2개 이상이 되면은 공백. 3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80점 미만인 게. 그것도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개가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합격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클릭을 해주시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요? if를 검색을 할게요. if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이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예요. 점수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이 80점 미만인 거, 그죠? 그러니까 두 과목 이상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count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count, count if 들어가서 국어, 영어, 수학, 그죠? 요 점수들 중에서 조건이 뭐예요? 80점 미만인 거, 그죠? 80점 미만인 거. 요게 몇 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 점수 중 두 과목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두 과목 이상이.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2개 이상이 나오면 얘는 뭐예요? 공백이야. 공백.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합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한 거 보면은 여기 80점 지금 뭐예요? 미만인 게 요 하나 있어. 그러니까 합격인 거죠. 이 사람도 80점 미만인 게 하나고 이 사람도 80점 미만인 게 없어요. 없으니까 합격이 되는 거지. 2 이하라고 하는 거는 1, 0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80점 미만인 게 2개예요. 그러니까 공백이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이 사람들도 지금 보면 80점 미만인 게 2개고 얘도 2개고 얘도 2개고 얘도 2개고 얘는 다 80점 미만이야. 그러니까 공백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죠. 요 count if가 들어간 거는 80점 미만인 게 몇 개인지 그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80점 미만인 게 2개가 넘어가면 2개, 3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공백으로 가야 되고 2개가 안 나오고 0개나 1개가 나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4번 문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판매량이 있고 가격이 있고 여기 할인율 표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판매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판매 계산하는 식은 여기서 알려줬죠. 어떻게 하라고. 요 식 따라가시면 돼. 먼저 는 판매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나와 있는 식 그대로 1 빼기. 그런데 할인율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할인율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H룩업이 필요해요. 그죠? 이렇게 행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H룩업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H룩업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찾는 값은 뭐예요? 판매량에 따른 할인율이잖아요. 그럼 이 판매량. 테이블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 테이블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를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요 도표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얘가 1행, 2행, 3행이죠. 우리 할인율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는 3이 들어가야 돼요. 3을 적어주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치하려고 한다면 0을 써야 되고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생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0부터 40까지가 0%고 40부터 60까지가 1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없죠. 왜냐면 판매량에 보면 뭐 34, 75, 54 막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략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판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그냥 나와 있는 식대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고 요 할인율을 구할 때 H룩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표 5에서 지금 뭐가요? 성별이 남성이거나 조건을 보면 성별이 남성이거나 다른 행위네. 학과가 항공과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3인 경우는 뒤에 명자를 붙이래요. 그래서 and 연산자가 나왔고 조건은 여기다 쓰라 그랬어요. 그런 조건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학과가 누구라 그랬죠? 성별부터 써야 되네. 성별이 누구라 그랬어요? 남성. 그리고 뭐가? 학과가 어딘 거? 이거나라고 했으니까 같은 줄에 쓰면 안 되고요. 이 아래쪽에다 항공과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성별이 남성이거나 학과가 항공과인
데이터를 추출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고급 필터 조건 쓰는 것처럼 조건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과 여기 이름이 같게끔 이거 요 학과나 여기 학과 이름이 같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dcount A로 들어가 볼게요. dcount A로 dcount A 들어가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칸은 어디요?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1번을 선택을 해도 되고 2번을 선택을 해도 되고 뭐 3번을 선택을 해도 되고 4번을 선택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인원수라고 했으니까 1번을 선택을 할게요. 조건은 여기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5명. 남성인 사람이 하나, 둘, 셋, 4명이에요. 그리고 4명에서 항공과가 있는 사람이 여기 또 하나 있죠. 또 그러니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항공과인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그 다음에 5사람. 그래서 5명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수식 입력줄 끝에다 갖다 놓고 ND 연산자 이용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주면 돼요? 명.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5명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함수가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은 sum if, average if, count if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올 확률이 크고 그 다음 if 함수가 나오고 그쵸? 그래 나왔고 vlookup이나 hlookup 중에 나오고 그쵸? 근데 그렇게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지금 또 나왔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 뭐 추조 함수라든가 뭐 이런 인덱스 함수라든가 이런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if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조금 자신 있게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좀 풀어보고 접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이 기본 작업 1번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2023년도 최신 기출문제 8회차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9회차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강의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들 특히 7회, 8회, 7회, 8회, 6, 7, 8회가 2023년도 요 기출문제에 해당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위주로 또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